안녕하세요. 배구산 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기농기촌을 하셨을 때 우리가 농협에 대해서 농협을 어떻게 쓰면 좋은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아마 저번 영상일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관공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실제로 관공서를 가게 되는, 기농기촌에서 가게 될 때 제일 많이 가는 게 뭐냐 그러면 인허가하고 지원사항 두 가지예요. 인허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기농을 내려왔었을 때 나는 여기에다가 어떤 작목을 하고 싶은데 이 필지가 뭐 농림지냐 아니면 전이냐 아니면 뭐 대지냐 이거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고, 특히 기농기촌 하셨을 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는 게 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내 뒤로 산이 있는데 이 산이 국유림이냐 도유림이냐 아니면 국유림이냐 이거에 따라 갖고 우리가 이걸 대여를 할 수도 있고 대여를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거를 내가 사용을 했었을 때 어디까지는 가능하고 어디가 안 되냐 이런 것들은 다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관공서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저희 군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시나 이쪽으로 가셔도 크게 뭐 다른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관공서에 가서 우리가 필요해서 가는 거잖아요. 특히 인허가 사항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왜냐 그러면 공무원들이 먼저 내일같이 먼저 와서 막 다 알아봐주고 뭐 이거는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말해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인허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뭐 각종 측량사무소나 이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쪽에 가셨을 때 필요한 서류가 뭐다라고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는 각 군마다 각 시마다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조례에 따라 갖고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뭐 홍천이라는 지역에 지금 제가 있는데 홍천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아니면 이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걸 기준으로 그 동네에 가서 맞추려 그러면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서는 됐는데 왜 여기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군이 가지고 있는 조례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오면 무조건 그 담당자한테 가서 어떻게든 그 정보를 많이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실제 공무원들이 뭐 각각의 한 명 한 명의 민원인을 다 챙길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인허가 부서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서류가 다 끝나야지 그때부터 검토를 해주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떤 인허가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지역에서 그래도 조금 유지 내지는 오래 일하셨던 분들, 특히 그런 뭐 건축사무소나 아니면 측량사무소나 이쪽 가셔가지고 꼭 알아보시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불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뭐요? 내 뒤로 산이 있는데 이 나무, 자, 나무는 잘못 건드리시면 정말 큰일 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필지 같은 경우는 그냥 필지를 조금 넘어갔다 이러면 그걸 원상복구하는 게 엄청 쉬운데, 그거는 그냥 농지법이다 라고 얘기해서 농지법이다 그러면 뭐 벌금을 조금 내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산림법에 걸리면요, 산림법은 무조건 형사법이라서 산림법 자체에서는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내 뒤에 있는 나무인데 이거 그냥 자르면 안 돼요. 그 나무 하나 자를 때도요, 엄밀히 얘기하면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나무가 위험한데 어떻게 해요? 자, 위험하다라는 걸 먼저 신고를 하시고요, 그쪽에서 이 나무 잘라도 돼 라고 얘기할 때만 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많이 가는 경우가 지원사업 때문에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크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산촌, 그러니까 산에서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산에 관련된 지원들에 대해서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산에서 우리가 좀 하게 되는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산림복합경영이라고 국가에서 해주는 거,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그 사업이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제 산에다가 산을 개발할 수 있는 허가, 인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보통 자부담 비율이 40%, 그러니까 6대4 정도 비율이 되는 거고요. 산림복합경영 같은 경우는 8대2, 그러니까 자부담 20%를 내서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산림복합경영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산림복합 경영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필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임야가 15,000평, 그러니까 5정 이상 넘어가야지 일단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업지 면적이 그만큼 돼야 되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최소 한 2만 평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산림복합 경영은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산림복합 경영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각 지역에 가 보시면 그거는 받고 싶어서 순번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사업 설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 갖고 잘해 가지고 가셔야지 그래도 선순위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생산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면적은 크게 영향받지 않는데 자부담 비율이 40%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생산단지 조성사업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보통 펜스, 그리고 안에 작업로, 그리고 뭐 그 풀백이나 같은 산림관리, 그리고 식재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각각의 비율이 있고, 보통 작물을 한 30%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작물을 산에다가 재배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사업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지금 저하고 같이 연말까지 해갖고 끝내야 되는 사업이 있어서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변해갑니다 라는 거는 제가 한 3번에 아니면 4번에 나눠 가지고 영상은 따로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거는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순청이나 강공서, 완전 강공서 쪽이고요. 그 외에 우리가 또 시골에 내려오시면 많이 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하고 또 농관원이라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여기를 많이 가게 돼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면 좀 자잘한 교육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잘한 교육들은 이미 농촌에 오셨으면 오셔가지고 짬나는 시간에 잠깐씩 듣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 교육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요, 그 교육에 있는 어떤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거기서 실제로 제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많으면 한 20-30%?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 지역 사람들과의 인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농관원, 그러니까 농산물 품질 관리원 같은 경우는 친환경을 많이 하게 되면, 그리고 또 농업경영체라는 걸 등록하게 되면 이제 그쪽하고 또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기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내려오셔갖고 조금 생각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관청에서 주는 거 하고요, 지원 사업 하고요, 이게 또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에서 주는 지원 사업이 다른데, 제가 지원 사업은 정말 생각 많이 해보고 받으시라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걸 이미 식재를 해야 돼,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하셔도 되는데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우리나라 법이나 저는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이상한 거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뭐 홍천군에 100억이라는 예산이 떨어졌어요. 그럼 100억이라는 예산이 떨어졌는데 이 중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뭐 20-30억 정도 사업이 남았으면 반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그렇지 않죠. 그거를 반납을 하면 그만큼 삭감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너는 이만큼 돈을 줬는데 이걸 다 못 썼어? 그러면 내년에는 이만큼 필요 없겠네 라고 얘기해서 국고지원에서 없어진다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굳이 떠넘기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100% 보조 사업은 거의 없어요. 100% 보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0% 보조다, 60% 보조다, 80% 보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게 아니면 내 돈을 들여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커요. 지금 우리 농촌에서요 1,000만원, 2,000만원을 대출을 받아갖고 실제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강원도 쪽은 수해 피해가 적어가지고 예년보다는 수익이 조금 더 날 수도 있어요. 그쵸? 지금 뭐 마트 가보니까 배추같이 생기지도 않는 배추 3개를 집어넣고 28,000원에 팔더라고요. 한 망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옛날 같았으면 그거 쳐다보지도 않았던 배추 사이즈인데요. 그런 사이즈를 갖고도 그렇게 팔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분명히 돈을 벌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다수 농민들은 농사를 져갖고 돈을 못 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을 잘 이용하는 것도 뭐냐 그러면 그쪽에서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쪽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 잘 하세요. 뭐냐 그러면, 자, 공무원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거를 공무원한테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됐었을 때 그냥 기다리세요. 다른 거 주면 다음에 또 줄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있어요. 보조사업은 제가 한번 받았다가 캔슬을 하잖아요. 나 이거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면 3년 동안에 보조를 못 받아요. 이건 홍천군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그걸 끝을 내야 돼요. 그걸 끝을 못 내면 제가 3년 동안에 다른 보조를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내가 확실히 성공해, 이거는 나는 꼭 할 거야를 제외하고는 관도, 뭐 기센터 요런 곳도 전부 다 똑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사용하신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농협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내가 필요한 것만 빼먹어야 된다고요. 군청이나 기술센터나 뭐 농관원이나 이런 어디든 간에 내가 필요한 거를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쪽에서 주는 거를 받으면 정말 실패할 확률이 많아지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